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버 세대를 위한 목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갈렙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제9대 대표회장에 현 8회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단독 입후보하면서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방 복음화를 위해 믿지 않는 소방대원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하고 공연도 즐기는 119 새생명 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실버 세대 목회를 고민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선한목자교회는 65세 이상 성도들로만 구성된 갈렙교회를 세웠는데요. 실버 세대의 강점을 살린 사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시대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을 짚어보는 구티비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갈렙교회의 부흥 비결을 알아봅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갈렙교회는 선한 목자교회 안에 교회로 구성돼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재정과 의사결정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 예배가 주일이 아닌 목요일에 드려지는 것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갈렙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나눔과 교제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 성도들도 보다 빨리 소속감을 갖게 됐습니다. 갈렙교회는 자연적으로 성도님들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갈렙교회로 파송되어 오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수동적인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섬길 자리가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참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갈렙교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혜자 대학은 200명의 인원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음악, 교양 등 4개 학부에 21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성학부는 수강 신청이 가장 빨리 마감되는 학부기도 합니다. 매년 2학기로 나눠지는 대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선한 목자교회 내 성도들의 재능 기부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지혜자 대학에 참여해온 한 성도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사역을 하기 힘들 것이라 했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운다는 게 너무 좋고요. 너무 내가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도 뭔가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밖에도 먼저 떠나게 되어 홀로 남게 된 성도들의 장례식 때 임종부터 장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예배를 지원해주는 장례 지원 사역도 큰 인기입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의 마음을 열고자 만든 민족 기도회도 휴전선 인근을 찾아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습니다. 실버 세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서 갈렙교회의 사례는 한국교회의 신선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한국교회연합 제9회 총회가 내달 3일 개최됩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2차 회의를 열고 현 8회기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 단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한 교회는 지난해 8회 총회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 8회기 대표회장인 권 목사가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교단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교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대표회장은 상임회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정관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상임회장을 5인 이하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선 이외에도 예결산 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장 성장총회 등 2개 가입교단 승인과 총회 선언문 채택권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의 영혼 구원을 위한 119 새생명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소방선교회가 소방복음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수도권 지역 소방선교회를 중심으로 비기독교인 소방대원들을 초청해 예배하고 다채로운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날 축제에는 하모니카 연주와 어린이들의 부채춤, 워십 무대가 활기를 더했습니다. 서울소방선교회 황영식 총무는 믿는 소방관들끼리 기도회나 감사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안 믿는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새생명 축제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5년 창립한 한국기독소방선교회는 17개 시도 지역선교회에서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정기적인 기도회와 예배는 물론 새생명축제와 세계소방선교대회 등 국내외 소방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유럽의 무슬림 난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난민들의 놀라운 신앙 간증을 들어봅니다. 유튜브 열풍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초상권의 의미부터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 일부를 내준 신장기증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유럽에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회심한 무슬림들이 또 다른 무슬림을 전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위 잘 나가던 이슬람 설교자가 전도자로 변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심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암살단에게 쫓기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유럽 난민들의 놀라운 신앙 간증이 한국 교회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가 확산하면서 야외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셀카봉을 들고 자신을 촬영하면서 걷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송에 나가거나 타인의 인증샷에 찍히는 등 초상권 침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요.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배려 또한 확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구신용 목사.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는 구 목사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지난 9월 일면식도 없는 60대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신장을 이식했습니다. 구 목사의 아내인 홍선희 사모도 지난 2006년 구 목사의 지인에게 신장을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내의 기증에 감동한 구 목사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헌혈도 100회 넘게 하며 생명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서 누군가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불편함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 말하는 이들 부부의 선행이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며칠 후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요.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54만 9천여 명의 수험생이 오는 14일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출제위원들은 50일 가까이 합숙 생활을 하고 문답지 포장 직원들도 20여일 동안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준비되는 이번 시험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밝혔습니다. 빼빼로데이와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과자, 초콜릿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다수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업체 3,6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골로 올해 시즌 득점을 7골로 늘리면서 유럽 프로축구 통산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7일 세르비아와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 B조 4차 원정 경기에 선전 출발해 토트넘이 앞선 후반 12분에 이어 후반 16분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개인 통산 122호, 123호 골을 연달아 기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유럽 프로축구 최다골인 121골을 기록한 차범근 국가대표팀 감독을 넘어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 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대출은 주거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되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흥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천안 더드림교회가 오는 24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초청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축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더드림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매년 봄, 가을을 맞아 마련하는 전도 행사입니다. 컨티넨탈 싱어즈는 대표곡인 주없이 살 수 없네, 노래하는 이유 등을 비롯한 경배와 찬양, 군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LA 소재 월드미션 대학교는 지난 2일 간호학과 신설기금 후원에 관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간호학과 소개와 비전 나눔에 이어 모범 동문에게 장한 동문상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재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월드미션대 임성진 총장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기독간호사가 부족하다며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볼 간호사 양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오는 29일 서울 경동교회에서 교회와 공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최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곽호철 연세대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와 홍기엽 건축가가 각각 신학자가 본 교회 건축, 건축가가 본 교회 건축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동교회를 둘러보고 건축학적 의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